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연인, 사업 파트너.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확신했다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시간과 감정, 때로는 재산까지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직관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 심리학과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면, 본질적인 모습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입은 옷은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코딩된 의복인지라고 부릅니다. 옷차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밝은 색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두운 색이나 중성적인 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향적이거나 분석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의 정리 상태, 즉 옷이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2016년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다소 구겨진 옷을 자주 입는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옷 스타일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의복 스타일이 일관된 사람들이 대체로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자주 극단적으로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 탐색 과정에 있거나 타인의 인정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의복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고가 브랜드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의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 문화적 배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항상 같은 검은색 터틀넥을 입었지만 이는 그의 단순함과 결정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앞으로 살펴볼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말버릇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LIWC 라는 언어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말버릇과 심리 상태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언어 패턴이 성격, 정신 건강, 심지어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버릇을 통해 상대방을 파악할 때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를 관찰해 보세요. 2015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 내, 나이와 같은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불안한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저희와 같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 못, 없다와 같은 부정어의 사용 빈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은 부정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정어 사용은 비관주의나 부정적 세계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절대, 완전히,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 즉 절대어의 사용 빈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2018년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절대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흑백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의 구체성과 추상성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념적 사고를 하거나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동태와 수동태의 사용 비율을 관찰해 보세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능동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동태를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버릇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종종 가장 정직한 자아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언어 패턴을 관찰한다면 그들의 진짜 성격과 사고방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권력을 가졌을 때의 행동 변화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액튼경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데커 켈트너 교수는 20년 넘게 권력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저서 권력의 역설티에서 그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의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고 자기중심적 행동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소규모 권력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회의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권력 상황에서의 행동은 실제로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의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포용적인지 관찰해 보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가졌을 때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팀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반면 권력을 얻자마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권력을 개인적 이익이나 자아 강화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반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드백,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목해 보세요. 2019년 조직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기꺼이 권력을 공유하고 위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리더는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반면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작은 권력이라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약속 이행의 패턴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 이행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자기 규율,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가치 부여를 반영합니다. 약속 이행 패턴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고 사소한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간 약속, 점심 약속, 전화를 걸겠다는 약속 등입니다. 2017년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작은 약속의 이행 패턴은 더 중요한 약속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작은 약속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큰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반면 신뢰성이 낮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거나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높은 정직성과 책임감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이행의 일관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약속 이행의 성실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만 부하 직원이나 가족에게는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진정한 신뢰성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약속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합니다. 반면 신뢰성이 낮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약속을 하여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의 패턴은 상대방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관계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약속 이행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는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적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자신의 저서 존재감에서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성격과 내면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축하의 진정성을 관찰해 보세요. 2016년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내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미묘한 불편함이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타인이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통해 더 알고자 합니다. 반면 불안정한 사람들은 화제를 전환하거나 자신의 성공 이야기로 대화를 가로채거나 그 성공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특히 경쟁자나 가까운 동료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경쟁자의 성공도 존중하고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반면 불안정한 사람들은 경쟁자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공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운이나 부정행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지향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반면 고정 지향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성공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작은 성취나 진전에 대해 얼마나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2018년 조직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고 관대한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성취도 기꺼이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반면 불안정하고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성취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에 가면 뒤에 숨겨진 내면의 안정감과 자신감, 그리고 세계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타인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내면과 성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옷차림, 말버릇, 권력을 가졌을 때의 행동 변화, 약속 이행의 패턴, 그리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이 5가지 관찰 포인트는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면,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 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말투가 다르다고 해서 성격까지 단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묵한 사람이 반드시 냉정한 것은 아니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관찰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 가지 특징만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인 행동이 아닌 일관된 패턴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행동만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태도와 친구들 사이에서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익숙한 환경에서는 여유로운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는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환경에서 보인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시각과 경험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이 상대방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약속을 자주 어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의 작은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평가할 때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의 본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지켜보며 유연한 태도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관찰력과 이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도 이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빠르게 파악하는 법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만큼 나 역시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